안녕하세요. 뚱뚱한 부엉이 아저씨예요. 오늘은 부엉이 아저씨와 여우 아저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인연이 참 깊네요. 하하, 참 오래됐죠. 그럼 제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엉이 아저씨는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부엉이 아저씨의 엄마 아빠는 부엉이 아저씨를 바다 위 거대한 바위 절벽 끝에 둥지를 만들어 알을 낳았습니다. 그 알이 바로 뚱뚱한 부엉이 아저씨입니다. 알을 바위 절벽 끝에 낳으셨다고요? 너무 위험하네요.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위험한 표범과 치타가 득실득실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잘 오지 않는 절벽 끝에 알을 낳고 숨겨서 키우려고 하셨을 겁니다. 엄마 부엉이가 알을 품고 또 품어도 몇 달째 알이 부화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 부엉이는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계속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네요. 그러다가 그날 부엉이 아저씨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생태계의 잔혹함을 잠시나마 잊고 있었을 때 먹이사슬 관계 최후의 모든 번뇌와 넘어선 욕망을, 그 끝에 처절한 괴로움을 엄마 아빠는 잠시나마 잊었나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월 2일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알이 사라졌습니다. 이럴 수가. 엄마 아빠 부엉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랑으로 보살피고 어서 알이 깨어나서 아기 부엉이를 보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알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난 오늘 아침, 어떤 아기 여우가 엄마 아빠 부엉이를 찾아왔어요. 그 아기 여우를 본 엄마 아빠 부엉이는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은 여우이지만 이렇게 작은 아기 여우가 찾아오니 귀여워서 아기 여우의 말을 한번 들어보기로 했어요. 저기요. 제가 사실은 일주일 전에 절벽 끝에 있는 알을 누가 가져가는 것을 봤는데요. 엄마 아빠 부엉이는 깜짝 놀랐어요. 알을 가져간 놈을 봤다고. 네, 그놈이 어떻게 생겼는데? 엄마 부엉이는 아기 여우가 타깃을 말하면 곧바로 날아갈 기세였어요. 그게, 그게 아기 여우는 잘 생각이 나지 않나 보네요. 확실하진 않지만 노란색 몸에 안경을 쓰고 하늘색 옷을 입은 사람이 알을 공중으로 띄워서 그 초음파 같은 걸로 알을 이리저리 가지고 노는 것을 봤어요. 엄마 아빠 부엉이는 식은땀이 났어요. 도대체 이 말을 믿어야 할까, 믿지 말아야 할까? 그러다가 결심한 듯 엄마 부엉이가 아빠 부엉이에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가 그놈을 찾아가 우리 알을 되찾아요. 아빠 부엉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 우리 알을 되찾아 아기를 보기 위해선 어떤 일이라도 다 할 거야. 그렇게 엄마 아빠 부엉이는 알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혹시 이 여우가 지금의 뚱뚱한 여우 아저씨 아닌가요? 하하하. 역시나 알아보시는군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더 집중해보죠. 엄마 아빠 부엉이는 알을 찾기 위해 온 곳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자꾸 오두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 뭐예요. 공기, 야얏, 숨긴기, 신강긴, 떡덩기, 복공기, 밥 지키니, 죽키니. 무슨 소리지? 한번 가보자. 위험해. 천천히 가요. 엄마 아빠 부엉이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봤어요. 그곳에는 노란색 몸에 안경을 쓰고 하늘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미줄에 걸려있지 뭐예요. 저기 이상한 게 있어요. 저건 아기 여우가 말한 그놈이잖아. 어, 맞네. 우리 알 어딨어? 네가 가져갔지. 그때 그가 말했어요. 보다시피 난 거미줄 걸렸다. 빠져나올 수 없다. 그리고 그는 반성하듯 말했어요. 사실 알 가지고 논 것 맞다. 나는 초음파로 물건을 공중에 띄울 수 있다. 알을 공중에 띄우고 놀다가 나도 모르게 이곳에 있는 거미줄에 걸려버렸다. 그럼 지금 알은 어디에 있는데? 그때 엄청난 소리가 모두를 잠재웠어요. 그리고 나는 신이다. 지금 뭐 하는 것들이냐? 엄마 아빠 부엉이는 신이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 말했어요. 우리 알이 사라져서 지금 찾는 중이에요. 혹시 저희 알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신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아, 그 알. 부엉이 알. 신은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안색이 안 좋아 보였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 그 알은 지금. 으야. 엄마 아빠 부엉이는 놀랐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주위를 살피던 아빠 부엉이는 이내 더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그 노란색 몸에 안경을 쓰고 하늘색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 갔지? 엄마 아빠 부엉이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가늠되지 않았어요. 와,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네요. 그런데 부엉이 아저씨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알은 안전해야 할 텐데. 네, 이번에는 아래 있는 부엉이 아저씨는 어땠는지 알아봅시다. 네, 이 부분은 제 이야기이니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그 당시 알은 정말 따뜻했고요. 정말 평온했습니다. 저는 처음 정신이 들었을 때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이곳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난 왜 여기 있는 거지? 저는 처음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마구 움직이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아, 그때였어요. 갑자기 이곳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따뜻해? 너무 좋아. 그때부터 전 그곳이 따뜻해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게 되었고, 그게 너무 좋아서 엄마라고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갑자기 몸이 붕 뜨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울고 또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찾았지요. 하지만 그 소리는 메아리로만 들려와 저를 더 무섭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웅파웅파, 웅파웅과, 웅파웅파, 웅파웅파. 무서워. 으앙, 엄마. 저는 그 소리가 정말을 무섭게 들렸어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이 붕 뜨는 느낌. 이 느낌이 정말 저를 소름 돋게 했어요. 1분 1초 그 자체가 전 정말 견딜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소리. 이 소리가 제 심장을 파고들어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붕 뜨는 느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숨을 돌렸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저는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너무 추웠어요. 저를 따뜻하게 해주는 엄마가 너무 그리워 계속 울었어요. 그러나 우는 것도 잠시, 저는 제가 굴러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소리도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꽃기우 소리를 내는 동물은 저를 어떤 둥지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런데 이 둥지는 너무 거칠거칠했어요.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엄마의 둥지는 폭신폭신하고 정말 부드러웠는데 이 둥지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일단 냄새가 났어요. 너무 더러웠고 물기가 많아 눅눅하고 습했어요.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얼마 안 가 이곳을 떠나게 되었어요. 바로 사람 손으로 말이죠. 처음 사람을 만났어요. 오늘은 나에게 알을 얼마나 낳을까? 그 사람은 저를 보더니 놀랐어요. 이야, 이렇게 큰 알을 낳다니. 그리고 그 닭을 쓰다듬으면서 좋아해서요. 시장에 가서 이 커다란 알을 팔면 정말 비싼 값을 주고 팔 수 있겠지. 그 말과 함께 저를 짚더니 저를 들고 시장이라는 곳에 갔어요. 빵 사세요. 맛있는 빵, 갓 구운 구수한 빵이 있습니다. 옥수수 사세요. 농약 0% 국산 옥수수입니다. 10개에 19,500원, 19,500원입니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어요. 저를 들고 있는 사람도 금세 자리를 잡더니 저를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계란 사세요.
계란 한 개에 10,000원, 슈퍼 크기의 알이 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금방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10,000원의 가격으로 손님에게 팔렸어요. 저를 산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계란 같지가 않은데 너무 크잖아. 그분은 저를 그분의 집안 싱크대 위에 저를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근처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들어 올리더니 저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점점 지글지글 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였어요. 더 버틸 수가 없었어요. 너무 뜨거웠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 지르고 몸부림쳤어요. 그 순간 저를 둘러싸고 있던 벽이 조금씩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벽을 밀고 주먹으로 치고 죽을 힘을 다해 힘을 쓴 결과 그 벽이 부서졌어요. 순간 눈을 뜨기도 힘든 엄청난 비 때문에 눈이 부시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는 부엉이 아저씨가 참 귀여웠었는데. 하하. 전 알을 부수고 나오느라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부엉이 아저씨 그거 아세요? 부엉이 아저씨께서 알을 조금 더 늦게 부수고 나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이에요? 왜 큰일 날 뻔했나요? 그게 저는 로봇공학과에 취업해 간당간당 주당을 받으면서 힘겹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일을 하다가 우리 기업이 대박나게 되어 돈을 많이 벌어서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낳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도박하자는 거예요. 전 처음에 반대했죠. 하지만 남편은 계속 도박하자고 우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린 처음으로 싸우게 되었어요.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충분히 부유한데 왜 카지노로 돈을 전부 날리려고 하냐고. 그거 한 번 하면 중독돼서 나중엔 집까지 날리게 된다고 수백, 수천 번을 말하고 설득했죠.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이러는 거예요. 카지노에서 게임에 이기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남편의 도박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남편이 카지노에서 무려 2천만 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다시 0원이 되었을 때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어느새 중독되어 500만 원을 잃고 1,000만 원을 잃고 3천만 원을 잃게 되었어요. 그렇게 계속 돈을 잃다가 전 재산을 날리게 되어서 우리는 이혼하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저는 저희 친척들이 많이 도와주어서 어느 정도 자금을 모으게 되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돈을 얻어서 열심히 공부해 제가 원하던 로봇공학과에 다시 취업하게 되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었네요. 네. 하지만 이젠 전 정말 행복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린 이후로 혼자 살게 되었어요. 혼자여서 심심하긴 했지만 전에 있었던 일의 트라우마를 잊기 위해 이제는 혼자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저는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시장에 갔어요. 그곳에서 계란을 찾고 있는데 제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계란 사세요. 슈퍼 크기 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계란을 샀어요. 그런데 그 알은 진짜 컸어요. 뭔가 이 알은 달걀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냥 이 알을 먹기로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프라이팬에 열을 주고 이제 그 알을 깨려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청난 힘으로 속에서 알을 부수려고 하는 무언가가 알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무서워서 그 알을 베란다 너머로 던지려는 순간 알이 전부 깨지면서 무언가가 나왔어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0년 전 지구에서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아니, 이것은 지진이라는 이름을 넘어선 엄청난 사건이었다. 아, 이건 지진이 아니어요. 난 무슨 전쟁이라도 난 것 같았다니까.
아니 사방에서 개구리들이 울어대지.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오지. 너무 무서웠어요. 무슨 SF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그때 일어났다니까. 이 사람이 뭘 모르네. 그 사건이 그 정도로 끝났으면 양반이지. 그땐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기나 하셔요? 먼저 대기는 전부 빨간색이었어요. 게다가 독성이 있어서 모두 방독면을 써야 할 정도였어요. 당연히 앞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벽을 짚으면서 다녀야 했다고요. 게다가 땅은 갑자기 위로 솟구쳐 올랐다가 지하 10층까지 내려가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다. 하늘에서 불꽃이 날아다니면서 사방을 불태우는 일도 발생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끝, 인류, 아니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동식물들이 모두 멸종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정말 그런 일이 전에 있었다고요? 네,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지만 사실은 1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하늘이 검은색으로 변하더니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오는 것이었다. 이 하찮은 인간과 동식물들아, 잘 들어라. 나는 신이다. 나는 너희들을 모조리 지배할 것이다. 머리를 숙여라. 이 세계의 왕은 나다. 신은 그렇게 말하고 전 인류와 동식물들을 지배하려고 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상황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때 땅이 흔들리더니 이내 갈라지며 땅속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듯했다. 그 무언가는 노란색 몸에 안경을 쓰고 하늘색 옷을 입은 사람처럼 생겼는데 땅속에서 올라왔다. 그리고 외쳤다. 나는 이 지구의 수호자다. 나는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왔다. 외계에서 온 악마가 언젠가 지구를 멸망시키기 위해 나타난다는 날이 벌써 올 줄이야. 날 3000년반의 안식에서 방해한 널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신은 코스숨을 쳤다. 이놈,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넌 정말 내가 악마로 보이냐? 잘 생각해 보아라. 나는 신이다. 그러니 전지무궁하다. 너희 모두를 전부 소멸시키겠다. 나에게 대항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사라져라. 그 순간 신은 수호자에게 엄청난 무기를 쐈다. 수호자는 마법으로 엄청난 무기를 손쉽게 막으며 소리쳤다. 너는 왜 약한 이들을 지배하려 드느냐? 신은 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하는 거 아니냐? 너는 이름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그 순간 신은 더 엄청난 무기로 재빠르게 수호자를 공격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수호자는 쓰러지며 말했다. 이렇게 당할 줄이야. 하지만 넌 우리 인류와 동식물들을 지배할 순 없어. 나 웅파웅파는 인류와 동식물들과 하나이다. 나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면 너는 그들을 지배할 수 없다. 우와, 웅파웅파가 그렇게 강했었어요? 네, 1000년 전에는 정말 강했었죠. 그런데 신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힘을 잃게 되었어요. 수호자는 자신과 전 인류와 동식물은 하나이며 자신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신은 전 인류와 동식물들을 지배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수호자 웅파움파는 자신의 힘을 모든 인류에게 주었다. 나 수호자 웅파웅파는 전 인류에게 나의 힘을 주노라. 이 힘을 모든 동식물들을 지키는 데 써야 한다. 동식물들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 자신의 힘을 전 인류에게 준 수호자는 힘이 없어지면서 쓰러졌다. 다행히 수호자의 힘을 받은 전 인류가 신으로부터 수호자를 구하면서 수호자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수호자의 힘을 받은 전 인류는 아주 강해져서 신을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었다. 이놈이, 나 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언젠간 너희 모두를 지배해서 이 치욕을 전부 갚아주겠다. 그 말을 한 신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모두 안심했다. 드디어 신을 이겼다. 인류 만세. 수호자 만세. 그러자 수호자는 말했다. 인류여, 신은 아직 죽지 않았다.
아마 천년에서 만년 사이에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정말 수백 배는 강해져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구는 다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너희를 도와줄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구원자가 강해진 신과 싸워 너희를 보호해줄 것이다. 너희들도 그때까지 더 강해져서 신과 잘 싸워주기를 바란다. 그 말을 남긴 채 수호자는 사라졌다. 그리고 인류는 자신들의 힘이 강해진 것을 알고 동식물들을 잡아먹고 살게 되었다. 그리고 수호자는 그의 이름인 움파움파로 부르게 되었다. 가끔씩 어딘가에서 신이 나와 놀란 사람들도 있었지만 인간의 힘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신을 그냥 주먹 한 방으로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다. 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언젠간 다시 지구를 멸망시키기 위해 나타날 거라는 것을.